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 7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또 여러분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여러분께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중간 안 빼먹으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끔씩 빼먹는 점 양해해 주시고 웬만하면 빼먹지 않고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 만나 뵙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플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또 경청해 주시고요. 뭐 책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책들이 되도록이면 복잡하게 풀려고 하진 않고, 되도록이면 심플하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50, 그래서 뭐, 나름 짧지는 않게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복잡한 내용 가지고 오시는데, 복잡한 내용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복잡하게 간다고 뭐 더 잘 되면 다행이지만, 복잡하게 갈수록 복잡해지고 비용만 더 내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계속 인사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해 보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부의 진리 책에 대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의 진리 책. 어떤 분들이 뭐 책 이렇게 방송하니까 책 장사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장사하는 겁니다. 제발 책 좀 사서 읽으세요. 예, 여러분이 평생 책을 안 사셨다면 이 한 권이라도 사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 책 17,000원짜리인데 이거 사신다고 저한테 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면 책값 이상의 큰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되신 분들 잘 못 들어오시는데 오늘도 막 들어오신 분 계시네요. 오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또 여유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지하철에 들으시는 분들, 또 집에 가서 차 안에서 들으신 분들 운전 조심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부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금융에 관한 진실들에 이야기 해드리면서 부자를 위한 은행, 서민을 위한 주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그 은행을 좋아하는데 은행이 왜 생겼나에 대한 기원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돈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설립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저축한 은행의 돈을 다시 자본가들이 가져와서 그걸로 더 큰 사업을 불리고, 그걸로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들의 월급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서 다시 은행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자본가들이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서민들, 일반인들은 저금리의 이자밖에 못 받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더 큰 자본을 불려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서민 모두가 다 가난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을 만든 기업가들이 그 들어온 서민의 돈을 결국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원금이라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기업가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돌려주기 싫은 거예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돈 빌릴 때는 제발 좀 빌려줘 라고 하지만 정작 돈을 빌려서 돈을 갖고 오면 갚기가 싫어지는 느낌. 그렇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식이다, 주식. 주식은 뭐냐? 투자로 바꿔줌으로써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지는, 투자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깜빡 놓친 게 바로 뭐냐면 주식을 바꿔주는 순간, 주식으로 바꿔주는 순간, 네, 결국은 그 주주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생긴다는 거, 그거를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주들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런데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가진 사람, 예, 제목이 이재용과 한 배를 타라,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주주가 되어서 사장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냥 단타를 쳐서 수익을 볼까? 이거부터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본질을 까먹은 채, 본질을 모른 채 그냥 수익에만 열중하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주로 바꾼 자본가들의 배만 더 물려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단타를 쳐서 손해본 수많은 손실 금액들이 부자들에게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현재 자본주의 현상을 보면서 제가 부자를 위한 은행, 서민을 위한 주식이라고 제목을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은행에 더 많은 돈을 두면 둘수록 사회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 갈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하더라도 주식을 그냥 단지 단타의 수익을 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 여러분 돈은 더 많이 잃게 되고, 여러분 돈이 결국은 더 부자들의 부를 늘려주는데 쓰일 뿐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자산을 늘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본질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한 배를 타는 것이다.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달았어요. 삼성전자를 사라.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과 한 배를 타라,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떤 종목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그 종목을 고민하시기 이전에 이것이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내가 이게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 그 회사와 한 배를 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카카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애플일 수도 있고, 구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회사를 투자하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회사를 투자하면서 그 회사의 기업 주주와 한 배를 타는 것, 이것이 기본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책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톱 치시면서 방송 들으신 분도 계신데, 네, 좋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메시지가,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1시간 내내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보고 저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공부의 신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하고 뭐가 더 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뭐가 더 클까요? 사람들은 1 곱하기 3은 3이고 3 곱하기 1도 3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의 신께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3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거하고 1권의 책을 3번 보는 거하고 누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여기 우리 만주벌파님 감사합니다. 네, 1 곱하기 3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 하나를 3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3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15회 독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부의 진리 여러분 책 하셨으면 그냥 머리에 배고 주무시고요. 한 번, 두 번 읽지 마시고 그냥 계속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수많은 투자 책들이 있지만
그런 책을 읽으시라 마시라 이것이 아니라 부의 진리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철학을 만드신 다음에 다른 주식책을 읽으시면 그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왔다 갔다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윤마님 반복의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거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므로 주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려면 돈, 자본이 필요하다. 물론 내 돈이 많다면 내 돈으로 사업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을 더 크게 키우려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내 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때는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야 한다. 기업이 외부에서 자본,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빌리거나 투자받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업할 건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친구야, 내가 사업할 건데 돈 좀 빌려주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야, 내가 사업할 건데 너 돈 좀 투자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빌려주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돈을 빌려오면 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라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채무자, 돈을 빌려온 사람은 채무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이런 게 적힌 문서를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뭐죠? 이게 차용증입니다. 여러분 돈 빌려주시면 차용증 받으시죠?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1,000만 원이고 이거 1년 뒤에 갚어. 이자는 얼마야? 이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자, 그런데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줬을 뿐 그 돈으로 기업이 뭘 하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기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이자만 받으면 되고, 설령 기업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만기 때까지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원금 돌려받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성장한다 해도 내가 1,000만 원 빌려주고 5%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 1,000만 원 빌려주고 5%니까는 1년에 50만 원 이자 받으면 되는데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자를 얼마 받죠? 네가 성장했으니까 500만 원, 5천만 원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나 어려워지나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 5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성장했다고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채권형 펀드,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돈을 빌려줘 라고 해서 돈을 빌려올 수는 있는데 그럼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실 갚고는 싶은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바로 투자입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조달할 때는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투자를 받기도 한다. 기술은 있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서 이자를 주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돈을 빌리는 것보다 돈을 투자받는 것이 더 낫다. 돈을 빌리면 이자도 줘야 되고 만기 상환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거나 만기에 돈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다. 투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금을 돌려받을 뭐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돈을 투자한 사람은 아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돈을 넘겨줘야 할까? 그렇지 않다. 투자자는 돈을 투자한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을 받잖아요. 차용증 받죠. 돈을 투자한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그리고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주주라고 하죠. 주주. 주주는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권리도 없고 원금 상환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투자한 회사가 망한다면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투자죠. 하지만 투자한 회사가 성장한다면 성장에 따른 이익을 주식 비율만큼 배분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투자, 주식입니다. 이 경우에 채권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10배, 100배를 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내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익을 낸 기업 입장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울 수도 있겠죠.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엔 돈이 없어서 투자해달라고 해서 투자 받았어. 나중에 회사가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잘 됐는데 그 투자의 이익을 내가 다 갖고 싶어. 근데 주주한테 줘야 돼. 좀 아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상 주주에 대한 배당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이걸 회사가 유보해서 갖고 있으려고 하지 주주한테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회사가 성장할 줄 알았다면 투자받지 말고 그냥 빌려올 걸. 그럼 원금만 주고 끝날 텐데. 괜히 투자받아가지고 이거 뭐야. 몇 배로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죠. 네,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이익을 나눠줘야 되죠. 왜? 그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본인 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뭐냐? 내가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내 돈을 날릴 수도 있지만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니네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너네 회사의 성장과 같이 할 거야 라고 운명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 그들이 주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단순히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채권하고 다르고 원금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성장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뭐다? 기업과 한 배를 타는 것이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가 이제 저기 나가서 원양어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올 거예요. 근데 그냥 배에다가 돈을 주고 나서 잡아와. 그냥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나는 안전한 항구에 있을 거니까 네가 갔다 오면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줘. 이건 채권이에요. 그죠? 하지만 어차피 내가 투자한 거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그 배를 타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서 역경이 있으면 같이 극복하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그 수익을 다 배분받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에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까? 이런 고민만 해봤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 볼 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투자 방식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른 채 유행성 정보만 가지고 단타를 치는 방식이다. 이거는 투자의 본질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단기 수익률에 눈먼 투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유행성 정보를 활용해서 하루 이틀 만에 수십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의 본질 이해하셨겠지만 이렇게 단기 수익률 단타를 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투자자를 보면 기업주 입장에서 그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 중에 그런 투기자가 많다는 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를 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했어. 제가 여러분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 제가 1,000만 원 투자할 테니까 저는 사실 당장 돈 필요 없고요. 제가 이거 10년간 묶어두겠습니다.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요. 10년 후에 잘 되시면 저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돈을 맡기는 투자자가 있다면 사장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 너 믿고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더 키울게,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 투자하고 나서 투자했어, 오늘. 그리고 내일 바로 전화해. 여보세요, 사장님, 제가 어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장사 좀 잘 돼요? 어려워요? 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 잘해야지. 또 내일 또 전화해, 또 전화해.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좀 잘 돼요? 아, 내일은 어때요? 아, 그래, 되겠어요? 매일같이 전화해가지고 잘 되냐, 안 되냐, 좋니, 안 좋니, 이런 걸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타를 치면서 일희일비하고 회사의 수익을 바로바로 나기를 원하는 거. 자,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한 지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회사가 수익을 내주길 기대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 투자한 이후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와서 수익이 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얼마나 짜증날까? 오늘 사서 내일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건 성적이 부진한 자녀가 학원에 딱 하루 다녀와서 바로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학원을 하루 갔다 왔다고 성적이 오를 리도 없겠지만 하루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 하루 공부하고 성적 오른다는 얘기는 뭐야? 답안지를 들고 왔나? 네,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런 투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안 받는 게 낫습니다. 단기적인 수익과 성과를 바라는 투기자가 많아질수록 기업을 경영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기업의 성장은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가도 등락을 반복할 뿐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 기업들의 도덕성이 안 좋아서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리고 먹고 튀고 그리고 회사를 말아먹지만 기업가는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기업의 도덕성을 제대로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지. 그렇다고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도덕적인 기업, 조금 더 우량한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투자했으면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믿어주시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본질이다.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다들 댓글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부터 알았어야 될 내용인데 이거를 투자를 몇 년 하고 내가 실패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배운다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중학교, 초등학교, 금융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첫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날. 근데 첫날 이런 걸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돈은 벌어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와서 돈을 벌기 하다 보니까 날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배를 타는 주주라면, 삼성전자 주주시라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한 배를 타는 거잖아요. 한 배를. 그죠? 한 배를 타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뭐 여러분, 나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배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지
분산 투자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 하나에 몰빵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다음 3장에서 4장에서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수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주가 되신 분들은 없어요. 주주는 한 회사만 갖고 있지 여러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LG전자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애플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려면 주주가 되시는 것이 훨씬, 그리고 우량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 것이고 주주가 아니라 투기자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한 배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결국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10% 벌면 나도 10% 버는 거예요. 같이.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1조를 벌고 나는 1,000만 원을 벌겠지만 가수익률이 같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망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망할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봐서 여러분 한 배를 타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 네.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는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 그 기업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현재 우량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나중에 주가가 올라서 매매 차익을 크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우량한 기업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생겨야 배당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는 투자자의 성향과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으셔라. 두 번째, 기업을 선택하고 투자했으면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좀 전에 댓글에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힘드십니다. 투자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를 버틴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투자 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개미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자산을 옮겨주는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 힘든 게 주식시장의 수십 년 역사 동안 이번 처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둘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을 선택했으면 기다려라.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성과를 내려면 짧게는 1, 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투자 기간도 최소 1,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며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이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이고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하고 아닌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그러고 딴 걸 옮겨 타시는 순간 결국은 여기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거기서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단타를 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재용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투자는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기업도 인간과 같아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신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출시되어서 판매 실적이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한자 아시죠? 뭐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렇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응원하다가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고 주식을 팔아치운다.
이런다면 기업 입장에서 그런 투자자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우고 계시죠?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자녀고 공부 못하는 자식은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인데 올해는 공부를 잘해서 얘는 내 자식이고 내년은 공부를 못하니까 얘는 남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잘한다고 내 자식이고 떨어진다고 남의 자식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자식이라면 잘할 때 응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 때도 믿고 위로해 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부모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선택한 회사라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팔아치우지 말고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오히려 저가에 매수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투자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그 기업의 주식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오르는 겁니까? 아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집 보세요. 이 집이 얼마 전까지 5억,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 15억이 간다는 얘기죠. 이 집에 살면서 사는 나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야, 이 집이 이렇게 비싼 집이야? 라는 생각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힘은 정말 거의 대부분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거라는 믿음, 확신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사면 결국은 오를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결국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우리 역사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를 잘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업이 기술적인 것으로 실적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과 동시에 주가를 올리는 힘은 그 투자자들의 믿음, 확신. 아시겠어요? 왜? 애플이라는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500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500조, 600조인데 그 5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애플이에요. 과연 애플이 삼성전자의 5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애플, 테슬라 같은 주식을 보면 결국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플, 테슬라는 더 많은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이 성장을 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주가를 띄워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회사의 기술력이나 현재 가치를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돈의 힘, 확신의 힘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 오늘 댓글을 보니까 뭐 투자를 격려하신 분도 계시고 투자가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더블이 될지 뭐 10배가 될지 아니면 현재 가격을 유지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셔서 주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성전자의 주가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불신이 크면 클수록 결론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삼성전자 주주예요. 우리 담합 하는 거예요. 담합. 우리 내일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 팔지 말자. 내일부터. 만약에 담합한다면 주가는 파는 사람이 없어져요. 파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상한가를 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워낙 큰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이 반드시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라, 삼성전자를 사라 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종목을 사시든 그 주식의 주주가 되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분산 투자, 간접 투자 통해서 전문가 통해 맡기고 펀드를 투자하고 ETF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숫자를 불려 오셨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지난 10년, 20년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ETF나 펀드를 산 사람들은 평균만 갖고 평균은 오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량한 기업의 주주가 된 사람들은 전부 떼돈을 벌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이상한 잡주의 주주가 되지 마시고 어떤 회사가 좋을지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량한 기업, 우리 사회는 이미 사실상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정리가 끝나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만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서 그 회사 중에서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의 주주가 되신다면 1년, 2년 후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우리 국가, 우리 회사의 성장과 함께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이것이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투자의 본질이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원래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의 기업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는 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얘기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매매 차익이 아니라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겠네요. 배당. 네, 우리 이재용님에 대한 응원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는 없습니다. 뭐 그분이 깜빵에 계시든 나오시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댓글 주신 분들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 주셨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말씀드린 거 한번 돌려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 주주로서의 누리는 수익, 바로 뭐죠?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과 매매 차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결말로 가고 있는 거고, 배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떠한 결론을 가는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시죠?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구독자들하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그래서 똑같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매매 차익이 중심인 사람과 배당이 중심인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그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의 본질에 더 접근하게 되시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투자의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빈익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올바른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가서 우리가 자본가들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40여 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점점 이제 약간 가을로 가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지죠. 또 야외 활동도 조금 하시면서 코로나로 답답하실 텐데 조금 풀어가시기 바라겠고 빨리 코로나가 완화돼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강의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대회 강연을 지금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강연 스케줄이 여러분에게 이제 나오게 되면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외부 강연 스케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현장에 오셔서 저를 볼 수 있는 날도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강연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투자, 연금, 종합적인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 고민들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